안녕하세요. 저 유한타증권에서 건설 담당하고 있는 장윤석입니다. 2025년 건설업종에 대한 연간 전망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건설업종에 대해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를 제시를 합니다. 나중에 좀 후수를 하겠지만 결국 2024년 건설업종의 우려 요인으로 작용 중인 세 가지 요인이 2025년에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그 근거는 기대 이하의 원가율 개선 속도가 2024년에 건설업종 주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이 2025년에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주택 건축 인허가 지표 부진에 따른 양적 성장 가시성 저하 또한 2025년에는 좀 회복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업황 개선 기대감 약화가 사실상 완화 조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에 대해 아무래도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P, Q, C가 좀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까지 좀 이러한 건설업의 이익 하향 기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서 건설업종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 수준에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2025년 이익 회복에 근거한 저평가 해소,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업황 개선의 수혜가 사실 서울 그리고 수도권 주택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에게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이러한 서울과 수도권 주택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사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래서 좀 간단하게 2024년 주가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건설업종의 이제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만 보면 사실상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2024년 7월에 한 달간 잠깐 좀 이제 13% 정도 이렇게 급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주가는 하향되면서 조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24년 7월 한 달간 이렇게 주가가 올랐던 주요 원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내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시장 회복 가능성, 그리고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해외 수주 기대감 등 좀 업종 센티먼트가 개선이 되면서 저희 코스피 200 건설이 한 달간 한 13% 정도 이렇게 급등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가는 지금 기대 이하의 원가율 개선 속도, 주택 건축 인허가 지표 부진에 따른 좀 양적 성장 가시성 저하, 마지막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업황 개선 기대감 약화가 주가 조정 원인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인이 2025년에 완화될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현재 낮아진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충분히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주가의 반등 트리거로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는 원가율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주가를 보면 원가율 악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면서 하향 조정 중이었던 이제 건설업종의 전반적인 실적 눈높이,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만약 2025년에 원가율 개선이 확인된다 그러면 좀 회복 기저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설업 업체가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3년 2분기에 이렇게 좀 원가율 고점을 확인하고 전체적인 원가율 자체가 이렇게 하향 기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GS건설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은 이러한 원가율 고점을 확인한 이후인 약 2013년 4분기부터 이렇게 좀 반등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사실 건설업 특성상 전체적인 이제 생산하는 제품인 건축물 자체가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원가 구조가 이렇게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HDC 현대산업개발이랑 GS건설이 2024년에 실현한 원가율 개선이 사실 발현 강도 그리고 시점의 차이일 뿐 2025년 하반기 2026년으로 갈수록은 꽤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GS건설을 제외한 건설사들의 원가율이 2025년 중에 하향 안정화된다면 실적 추정치 상향 그리고 밸류에이션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좀 즉각적으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중요한 주가 캐탈리스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GS건설에서 이제 먼저 이렇게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수익성 개선 가시성이 높은 기업이 어디일까
일 텐데 유안타증권에서 판단하는 기업은 단기적으로 원가율 하향에 따른 이익 회복 그리고 기업가치 상승 가시성이 단기적으로 가장 높은 기업은 DLENC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겠지만 DLENC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상반기에 기대를 했던 이제 원가율 그러니까 도급 증액이라던가 이런 게 좀 지연이 되고 그리고 원가율 현실화, 미수금 상각 등 좀 손익 악화 요인이 반복되면서 지속적으로 원가율이 악화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2024년 3분기에 이렇게 좀 원가율이 좀 하향 전환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2024년 2분기 대표이사 변경과 맞물려서 진행했던 원가율 점검 이후 발현되었다는 점, 그리고 원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21년, 22년 착공 현장이 지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1분기에 75%였다고 하면 내년 이제 하반기에는 28% 수준까지 이렇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믹스 계산에 따른 원가율 개선 효과가 단기적으로 좀 가장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2024년 2분기에 기록했던 원가율 자체가 고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좀 이렇게 하향 조정되어 왔던 DLENC의 밸류에이션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속 개선될 수 있는 가식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 현대건설이랑 대우건설 또한 지속적으로 원가율이 이렇게 좀 상승을 하면서 회복에 대한 이제 시점에 대한 의문이 존재할 텐데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좀 2025년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현장들이 상당수 좀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입주 과정에서 추가적인 준공정산 비용 반영 우려가 남아있어서 관련 우려가 좀 해소될 수 있는 2025년 하반기에 비중 확대를 좀 추천하는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건설업의 우려를 잡고 있는 이제 Q, 양적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였는데 아무래도 지금 전국적으로 부진한 인허가 실적이 건설업종의 양적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024년 9월 누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22개월 연속 이렇게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급단에서는 사업 비용이 그리고 수요단에서는 미분양이 증가를 하면서 신규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좀 저하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거나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는 영업 환경이 사실 전국적으로는 발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허가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 공급에 이제 가장 앞자리인 인허가가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 결국 수주, 분양, 착공, 입주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2022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주택건설 인허가의 감소세는 결국 전국적으로 좀 장기 평균 수준을 하회하는 입주 물량으로 이어질 우려가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유안타증권에서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서울의 주택건설 인허가 추이입니다. 사실 서울의 주택건설 인허가 추이 같은 경우에도 2022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30개월 중에서 2024년 1월을 제외하면 누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매월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하면서 좀 인허가의 부진이 좀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 9월 처음으로 주거용 건축 허가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19% 이렇게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주택건설 인허가 호수도 사실 전년이랑 유사한 상황이긴 하지만 좀 이제 YOY 0%로 이제 좀 회복세가 보이는 조짐을 나타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서울의 인허가 이렇게 좀 증가할 수 있는 배경은 전년도 낮은 기저효과 그리고 지금까지 좀 지연되어 왔었던 신규 사업 착수 영향일 텐데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높아진 공사비 전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그리고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하더라도 미분양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인허가가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허가가 중요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역사적으로 건설업종의 밸류에이션 흐름을 보면 대표적으로 2013년, 15년, 8년, 20년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2023년, 24년이 건축 허가 면적이라던가 수주액, 착공 면적 이런 좀 건설 경기가 있어가지고 선행지표가 큰 폭으로 회복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흐름을 보면 이제 코스피 대비 건설업종의 12개월 선행 PBR 할인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축소되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부진한 허가 면적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렇게 방향성 자체는 이렇게 축소되는 기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으로 거의 가장 저점 수준인 코스피 대비 이제 할인율을 고려를 하면 건설업종의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주택 간격의 상방 압력이 존재하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강화된 대출 총량 규제가
부동산 가격에 있어가지고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원타증권에서는 상승 요인이 더 우세해서 건설사들에게 좀 우호적인 업황을 전개할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9월부터 강화된 대출 총량 규제는 수요 억제 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좀 발표한 주택대출 규제 강화의 경우 신규 주택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규제는 이제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일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대출 자금을 허용하는 등 규제가 이제 갭 투자 등 투기 수요 차단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는 추후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 이러한 분양을 한 수분양자들이 대출을 받는 데에는 사실상 그렇게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금융 규제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인 것 같은데, 과거 사례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2017년부터 20년 같은 경우에도 LTV를 강화한다던가 좀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당시 이런 금융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나타내는 대응 행태에 따라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도 이렇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고가 주택 대출 규제 강화는 이제 좀 규제 제한선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가격을 설정한다던가 LTV, DTI, DSR 같은 이제 좀 규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높아진 전세가 그리고 비규제 금융 등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을 이제 좀 올리는 효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좀 잠재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대출을 조이는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전세라던가 월세 가격을 올리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전세 혹은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 매매가 가격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방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대출 규제 강화 또한 하방보다는 이제 상방 압력이 더욱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간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2022년부터 인허가랑 착공 실적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2024년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서울이 되었건 전국 비수도권 모두 이제 좀 2024년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25년, 26년 입주 물량이 이제 장기 이제 10년 평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이제 확대된다 그러면 주택 매매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융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국의 이제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0월 좀 전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좀 가격이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가격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강남 3구와 같은 좀 선도 지역에서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좀 감안을 하면 고가 지역 아파트의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는 결국 좀 수도권 주택 가격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제 주택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에게 좀 수혜가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2025년 건설업종에 대한 세 가지 변수, 주택 가격, 주택 물량, 그리고 이제 원가율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아무래도 건설업종의 P, Q, C의 개선 여지가 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에 대해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를 제시드립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